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더 알차게 만들어드리는 든든한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이번 주도 오전 11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책임감을 느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편안하면서 주변에서 반응 어땠어요? 제 주변에서는 도움 진짜 많이 된다. 점심시간이 더 유익해졌다? 라는 유익해졌다? 말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서는 유익한데 배고파 죽겠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밥보다 투자 나는 오전 11시에 꾸준하게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시장의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는 정혜민 PB와 함께 월요일의 남자 미국장은 이분이 해결한다. 전래훈 지점장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미장 이슈는 잠시 후에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혜민 PB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민 PB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혜민 PB입니다. 자기소개 다시 한번 할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혜민 PB입니다. 네, 정혜민 PB와 함께하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의 큰 이슈들을 살펴보죠. 자, 우리 장이 글쎄요, 월요일이다 보니까 여전히 관망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인지 한번 한눈에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네, 전일 미국장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22% 하락, S&P 500은 0.33% 하락했습니다. 혹시 화면 연결이 가능할까요? 네. 네. 네, 지금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에 35%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국에도 포괄적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관세 적용 범위나 세부 품목이 불확실하고 또 백악관 측에서는 일부 품목은 면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를 하면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10% 보편적 관세가 적용된 상태에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 측면에서 받은 그 관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을 보면 트럼프 관세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고 기업의 실적 발표는 크게 기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히트레이쇼 즉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업들도 하나씩 나타나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에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어떤 흐름이죠? 지금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3,180포인트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97포인트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보합, 약보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에서는 지금 순매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장이 그렇게 좋은 상태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 선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5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왔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주들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시장을 이끄는 주요 종목이랑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종목,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일단 지금 주식장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엔터주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랑 블랙핑크가 7월 10일에 동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 업종에 좀 저번 주부터 전반적으로 강한 시장 관심이 모이게 됐는데 엔터 업종은 한알령 해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메가 IP 중심으로 글로벌 월드 투어가 본격화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성장 실적이 가시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장품 섹터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저번 주 금요일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되면서 이번에 좀 프라임데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이 저조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온라인 매출을 돌이켜 보니 전년 대비 30%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아마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APR이라든지 달바 글로벌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요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좋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매출이 예상과 달리 전년 대비 30% 이상의 매출이 나왔다. 그래서 국내 K-뷰티라고 하죠. 국제가 화장품준들의 시세가 분출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시아 증시 흐름도 한번 볼까요? 네, 아시아 증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니케이 지수는 39,425.96으로 등락률 마이너스 0.37%,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는 3,524.813 지수로 0.42%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번부터 말씀드리지만 심리적 저항선이 지금 4만 포인트 부근에서 계속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 매도세가 계속해서 출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시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트럼프가 일본은 뭔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협상이 계속해서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5% 상호 관세율을 이렇게 보였는데 네. 그러면서 거기서 불만이 표현하면서 자꾸 그 일본 증시가 등락하는 모습, 보합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11일에는 0.01% 상승해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최근 은행이나 증권주들이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하고 네. 또 실적 시즌이라서 그 중국에서 이구안신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네네. 것들이 실적으로 과시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이구안신, 그러니까 오래된 가전을 갖고 오면 새 걸로 바꿔준다 등등 내수증자 프로모션이죠. 되게 오랜만에 좀 들어보는 것 같네요. 자,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흐름이 뭐 글쎄요, 일본과 중국이 사뭇 다른 모습인데, 자, 우리 시장의 외환 시장 좀 볼까요? 외환 시장의 모든 기회와 우려는 위기는 외환 시장에서 시작되고 외환 시장에서 끝난다라는 격언이 오늘 특히 좀 눈에 밟히는 것 같은데 외환 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환율 기반으로 먼저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환율은 1378.37포인트 유지되고 있고요. 일단 원화 강세 기조는 여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최근에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연초에 1,47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너무 원화 약세도 심하고 환율이 높아지니까 국민연금에서 조금 유동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350원대까지 쭉 내려왔었는데 이게 이번에 환율 보고서에서 미국이 좀 조의해라 라고 좀 신호를 주게 됐고 그러면서 국민연금에서 이제 그렇게 유동성을 부여하던 거를 점점 줄여나갈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환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전략적 환해지가 내력 이제 끝나면서 일정 수준 한 1350에서 80을 유지하던 환율 포인트가 1370원에서 한 1390 사이를 움직이는 박스권으로 이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화 강세 기조가 끊기는 건 아니고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전일 저희 JP모건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가능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코스피 지수 5,000 달성 가능할 것이다 라고 공언한 내용이 있었고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추가적인 기업 구조 개혁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잠시만요. 네. 상법 개정 관련해서 보험주라든지 아니면은 좀 지주사들이 오전장에서는 반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코스피 지금 많이 상승한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지금 코스피 역대 상승장 기록을 보면은 대세 상승 자체는 평균적으로 12개월이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 기간이 지금 4개월 정도가 유지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상승률 자체도 거의 한 50% 이상은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상승폭을 보면 한 30-40% 언저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많은 그 JP모건 보고서도 그렇고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재밌는 표네요. 그러니까 JP 모간이 오늘 아침에 저도 외신을 봤는데 한국의 코스피가 주주 환원 정책 등에 힘입어서 2년 내 5,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코스피 역대 상승장 기록을 보니까 자, 98년도 세 자리대, 그 다음에 2001년도도 거진 세 자리대 가까운 91%, 그다음에 2009년도에 또 125%, 2020년도에 거진 99%니까 100%잖아요. 근데 저 해 연도는 사실 바로 직전에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서프라임, 또 팬데믹 위기가 있었던 해라서 그때를 차치하고 나면 2016년도 33%, 그 다음에 2006년도 75%, 러프하게 대충 평균적으로 하면 한 40에서 50% 정도. JP 모간의 앞으로 50% 정도 올라야지 5,000포인트인데, 뭐 리즈너블하다,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일단은 상승장 기간 자체가 아무리 그 33%, 83% 유지됐던 기간이라고 해도 12개월, 평균적으로 한 12개월 이상은 유지가 되었던 게 과거 역사기 때문에 지금 4개월은 감안해도 다 좀 짧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혜민 PB와 함께 오전장 주요 지수들 점검해 보면서 흐름 어떤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 투자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오늘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있다면요? 일단 이슈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된다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삼양식품이 저희 저번 주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소스 업체 GNF 인수 추진한다고 해서 S&D라는 기업이 애프터마켓에서 약 20.59% 하락을 했습니다. S&D 기업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불닭소스 원료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그 배운 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GNF라는 기업도 소스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GNF를 인수하면서 그 삼양식품이 S&D에서 이제 GNF로 소스 원료나 그런 제조하는 거를 조금 갈아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래서 장에서 빠졌던 게 지금도 보시면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소스업계 큰 손인 삼양식품이 소스업체들의 지분을 늘렸다는 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아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법한데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저도 뉴스를 계속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S&D 같은 경우에는 불닭 소스 원료를 가루 형식으로 제공하는 업체이고, 네. GNF라는 기업이 강점을 가진 거는 그런 소스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GNF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을 GNF로 다 바꾼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스 캐파를 더 충족하기 위해서 이 GNF를 인수해서 좀 더 소스 제조 생산 시설을 늘리려는 관점이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조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 좀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헷갈려갖고,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소스업체 GNF를 인수했다. 자, 그렇다니 반대급부에 있던 S&D 주가가 하락했다. 왜냐하면 기존의 S&D는 불닭볶음면이 대장주의 삼양식품에 납품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큰 손인 삼양식품이 S&D랑 손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삼양식품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S&D랑 손절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소스 업계에 더 수요 캐파가 늘어나는 것을 오히려 마켓 사이즈 시장이 더 커진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크게 하락했던 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사실 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인기가 많았던 게 사실은 S&D에서 제공하는 그 원료 덕분이 굉장히 컸는데 그 소스 자체가 마진이 그렇게 적게 남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삼양식품사에서는 그 S&D라는 그 공급 업체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굳이 바꿔서 뭔가 맛이 변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트렌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금 공식적인 의견이나 그런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추후에 조금 업체에서 의견을 낸다거나 이런 이슈가 터지면 컨콜이라든지 IR이라든지 진행이 되는 게 있어서 좀 보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불닭볶음면 이슈 말고 또 오후장의 집중 포인트 이걸 꼭 봐야 한다 하는 게 있다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엔터 쪽을 한 번 더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블랙핑크와 트와이스가 11일에 동시 컴백을 했습니다. 이 동시 컴백을
하면서 엔터 업종에 전반적으로 다시 강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 한한령 해제 흐름하고 메가 IP 중심의 글로벌 월드 투어가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변화는 단기 반등이 아니라 엔터 업종의 좀 구조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좋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터 업종이 좀 성장했던 구간을 보면은 2022년에서 23년에는 음반 중심의 성장으로 저점 대비 149%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상승세가 오는 거는 공연이나 MD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조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YG 블랙핑크, JYP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처럼 메가 IP 아티스트들은 공연 수익하고 또 현장에서 판매하는 굿즈 수익으로 또 큰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이브 방탄소년단이나 뭐 트와이스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2년 3년 아까 그래프 하나 보죠. 그때는 음반 판매가 줄었다면 지금은 공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금 모든 제품에 관세를 매겨서 다들 불확실하거나 안 팔릴 수 있는데 공연 이런 것은 사실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오늘 키워드가 될 이슈들 어떠세요? 삼양식품은 계속 내리에 남는데 네, 삼양식품과 엔터테인먼트 그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정혜민 PB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 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미장 그러면 이분이죠. 하나증권에서 유일하게 미국은 내가 A부터 Z까지 다 한다라는 분입니다. 전래훈 역삼 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팝아트 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이제 보지 않았느냐. 계속 내리에 박혀가지고 진짜 오늘은 뭘 갖고 올까 엄청 저도.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뭐, 늘 그렇지만 이제 타이밍을 좋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시점이 방송 시점하고 맞으면 정말 좋은 거고, 그게 아닐 때도 있는데, 이제 어쨌건 중요한 부분은 좋은 기업들을 공부를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잘 공부하고 알고 있다가 그 타이밍이라는 게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타이밍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좋아하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주는 이 시즌이잖아요. 네. 미국 증시의 어닝 시즌. 그렇죠. 네,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 네. 주 주목해야 될 미국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 사실 지난주에 델타 에어라인이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거의 에어라인 주식이 8% 가까이 급등한 건 저는 오랜만에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조금 이렇게 플랫해질 거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할 거라 네. 아마 수많은 방송이나 이제 수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을 텐데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이 아마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수요일과 목요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역시나 반도체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일 날 장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ASML 이게 반도체 EUV 장비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대표 회사죠.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가이던스를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향후에 AI라든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로미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음 날 목요일 장 전에 TSMC입니다. 네. 사실 며칠 전에 6월달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 나와서 현재 AI에 대한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코멘트가 있었고 그리고 목요일 날 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새벽이겠죠. 네. 요때 많이들 보시는 넷플릭스. 예. 궁금해요, 넷플릭스. 히트작 많았잖아요. 그렇죠. 히트작이 뭐 늘 많은데 네.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유행성으로 괜찮은 작품이 나올 때는 또 쭉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왔다 갔다 구독자 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좋을 거다. 아니다. 이미 반영돼 있다. 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나쁠 건 없어 보인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구독자 수만 가지고 보는 넷플릭스는 좀 벗어났어요. 네. 이제는 광고도 도입을 했고 좀 더 재무나 숫자 쪽에 내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실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한마디 더 드리면 오늘자 기준으로 미국 S&P 500 지수가 PER이 거의 24배까지 올라갔어요. 이는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뭐 네. 역사를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역사를 쓰고 있는 시점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지금 이 28배가 합당화돼서 주식이 올라 있다는 거는 이번 어닝 시즌에 어닝이 잘 나와야 이 밸류를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실적이 다 미스가 나거나 또는 실적이 괜찮았지만 향후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다. 그럼 미국 증시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번 어닝 시즌을 맞이할 거고요. 종목별로 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러나 빅테크들의 실적은 저는 나쁘진 않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어떤 폭락이나 이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어닝 시즌 넷플릭스부터 잘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델타항공이 사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서 미국 경제 오히려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네. 기대감도 많은 상황에서 실적을 이제 열어보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테크 실적 좋겠죠.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게 맞아요.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의 고평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우리 미국의 S&P 500 어떻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인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뭐 희망회로를 막 돌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때는 4조 달러 되는 엔비디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죠. 네.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전래훈 지점장이 소개하는 바라봐야 될,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팔란티어를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를 소개할 겁니다. 팔란티어. 네. 제가 요 말씀 한번 좀 드릴까요? 네. 최근에 서학개미들 네. ETF를 제외하고 기승전 테슬라 네. 1월부터 상반 6월까지 예탁원의 통계를 보니까 26억 달러 정도 국내 서학개미들이 순매수에 있다가 7월부터는 서클,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네. M7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서학개미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네. 세상은 바뀌었다. 네. 그런데 전래훈 지점장이 갖고 온 건 무슨 소리냐? 여전히 AI다. 이겁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세상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갔는데. 지금의 투자 트렌드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실제 저도 코인베이스라든지 네. 또는 로빈후드라든지 서클, 스트래티지 관련 기업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류성에 맞춰서 오늘 사실 자료를 준비할까 하다가 저는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셨고 가장 많이 최근에 좀 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팔란티어 왜 안 움직이냐? 그래서 저는 꼭 지금 시점에 화제가 되거나 뭐 그런 거를 준비할 때도 있겠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투더 베이직인 것 같아요. 가장 시장에서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약간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첫 화면을 한번 지금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예, 여러분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간달프 아닌가요?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어. 근데 알고 계시네요, 간달프를. 예. 그 간달프랑 바뀌었던 맞습니다. 그 맞은편 검은 마법사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분을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분을 알 텐데, 예, 이분이 이제 시루만. 그래요. 사루만. 사루만. 사루만이라는 너무 안 봤다 내가. 반지의 제왕이 벌써 시리즈가 한참 됐죠. 예, 여기 보시면 이 사루만이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가장 나쁜 쪽에 그 흔히 말하는 악당 쪽에 속하는 마법사예요. 근데 그 사루만이 이 보이는 이 돌을 이렇게 보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요 가운데 보는 요게 눈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감시합니다. 저 돌 이름이 팔란티르예요. 예. 저 돌의 이름에서 이름이 지어진 게 바로 팔란티어의 사명입니다. 진짜요? 아, 예. 정말로요? 처음 모르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이래서 예, 오늘 제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말씀을 근데 드리는 저 거예요. 눈 나중에 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뒤에 뭐 어떻게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의 유래만 중요한 예, 이름의 거죠. 유래가 중요하다. 근데 그 이름의 유래가 아까 보셨죠. 전 세계를 감시하는 돌이잖아요.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인지를 아신다면 이게 연관성이 큰 이름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처음에 서두를 만들어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화면을 보시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사실 영국에 소설로 먼저 나왔었죠. 그 소설을 쓰신 분이 바로 J.R.R. 톨킨이라는 작가분이시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우리 이 팔란티어의 창업자가 3명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창업자가 바로 피터 틸입니다. 근데 피터 틸이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세계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 회사의 이름도 팔란티르라는 그 돌에서 갖고 와서 이름을 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 그림이 피터 틸 유니버스라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는 네. 소위 말하는 뭐 특정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밀어주는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피터 틸 유니버스가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트럼프의 지지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피터 틸 유니버스. 네, 그래서 피터 틸이 투자한 회사 중에 여기 보시면 안두릴이라는 이름이 보일 텐데요. 이 안두릴도 현재 AI 방산 관련된 AI 스타트업인데 투자금 기준으로 거의 2위 수준으로 많이 받은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 미스릴이라는 이름이 또 보이시죠? 예, 이 미스릴 같은 경우도 AI 관련된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데 이 미스릴이라는 이름은 여기 보시면 반지의 제왕에 출연하는 이 출연이 아니죠. 예,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입고 있는 갑옷에 들어가는 금보다 은보다 강한 소재를 뜻해요. 그 가상의 소재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안두릴이라는 이 이름은 여기 보시는 요 주인공이 다 아시다시피 주인공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네. 채팅에 써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칼을 들고 있죠. 이분이 왕이 되면서 부여받은 이 칼이 나오는데 이 칼의 이름이 안두릴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시고 팔란티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A부터 Z까지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준비를 한 거거든요. 야, 지금의 팔란티어가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서 거의 나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지의 제왕에서 시작한 그 세계관에 피터 틸이 굉장히 꽂혀 있고 그걸 가지고 실제 대다수 서비스라든지 회사명까지도 다 지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뭐 크게 뭐 돈에 버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는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예. 네, 이 채팅창에도 있는데 혹시 절대 반지 아라곤입니다. 맞아요. 아라곤. 오. 예. 아라곤의 네. 그 칼이 저 아까 보셨던 안두릴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반지의 제왕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지금 저는 이 피터 틸과 굉장히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매니아가 아니었을까. 네. 약간의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9.11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과 팔란티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고요. 그 밀접하다 못해 그 흔히 말하는 암살 작전을 네.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팔란티어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도 나갈 텐데 여기 보시면 이때가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거든요. 네. 오바마 대통령 실제 이 작전을 실시간 바디캠으로 보고 있던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로 다크 서티라고. 저는 재밌게 봤는데 저 영화가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사살할 때 그때 작전을 영화화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길게 왜 들었느냐? 이 암살 작전을 할 때 어디 있는지 알아야 작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다 돌려서 빈라덴이 두세 곳 정도에 있을 거다라고 특정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팔란티어의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팔란티어가 되게 네.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이래서 팔란티어가 요즘 오. 이슈가 되는구나를 아실 거예요. 그냥 팔란티어가 주가가 높고 뭐 요즘 핫한 기업이고 이렇게 보시면 너무 이제 조금만 아는 거니까 네. 이런 스토리 하나하나를 알고 들어가시면 이 기업이 뭘 하는지 이야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사실 그러니까 엄청 정교한 기술을 갖고 표적을 탁 밝혀내는 건데 네. 이거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팔란티어 기술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기술 하나하나를 엔지니어들이 쓰는 용어를 쓰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FBI나 CIA가 예전에도 보면은 에너미 애트 게이트인가 그 흑인 유명한 배우 있으시죠? 암살. 예. 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 FBI나 CIA가 위성을 토대로 점점점 확대를 하면서 도주를 하고 있는 용의자를 찾고 그 용의자가 어느 쪽으로 도망갈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그쪽에 경찰을 보내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고 이 용의자가 예를 들면 어디서 카드 결제를 했고 네. 이 결제를 토대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 예상이 된다든지 또는 이 사람의 은행 거래까지 다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특정을 하고 그 지역을 최종적으로 여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빈라덴을 파키스탄의 모처에서 암살하는 데 성공까지 했던 굉장히 무서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가 일단은 이런 걸로 시작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뒤에 장표를 조금 한 번 더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팔란티어를 창업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두 분이에요. 이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고요. 이 두 분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쿠에서 가장 큰 대선 당선에 지원을 했던 대표적인 또 후원자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나와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이 팔란티어의 이 창업자들은 뒤에서 조용히 티나지 않게 트럼프 정부를 돕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대다수의 정부 수주 같은 것도 그래서 많이 수주해서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도 재밌는 게 여기 나오는 이 피터 틸이나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앨런 머스크랑 셋이서 페이팔을 공동 창업했던 창업주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셋이 굉장히 친하고요. 네. 여기에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챗 GPT도 쓰지만 저는 그록3를 쓰고 있거든요. 네. 제 그거를. 그래서 아까도 뭐 이것저것 검색했는데 그록3를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테슬라의 어떤 비상장 회사인 xAI가 만들고 있는 네. 그 생성형 AI인데 이 그록3를 공식적으로 팔란티어의 회사의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란티어가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테슬라의 자회사인 xAI가 만든 그록3를 팔란티어가 쓰고 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 피터 틸인가 알렉스 카프가 네. 그 공식적인 팔란티어의 그 계정에 지금부터 그록3를 우리는 전사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오픈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xAI의 그록3의 활성화를 팔란티어가 또 직접 쓰면서 도와주고도 있는 그런 협력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페이팔 마피아였던 일론과 이 두 명의 공동 창업자, 네. 그다음에 스페이스X뿐만 아니고 테슬라에 상당히 팔란티어가 가까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런데 지점장님 네. 이 질문 꼭 해야겠어요. 네. 주가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 자, 이제 차트가 나오고요. 예, 많이 올랐어요. 뭐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다 맨날 사고 싶다 했는데 빠지면 사야지 하셨는데 실제 이럴 때 사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팔란티어 지금 와서 사도 됩니까? 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거면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1억 있으면 1억 다 사는 건 바보짓이겠죠. 예. 어떤 기업도 주가에 부침 없이 한 방에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올라있을 때는 당연히 최소 5번, 뭐 적게는 3번까지 나눠서 진입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조차도 지금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싶어요 라는 고객분들한테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미국 증시가 어디서 쉬어갈지, 어디서 조정을 받을지는 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들어가고 기다리면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부, 뭐 5분의 1이건 10분의 1이건 일부라도 조금 사놓고 접근하시고 하락했을 때마다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분할로 사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 네. 실적을 분석하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PER이 거의 200배에서 300배에 육박하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고평가고 비싸요. 근데 저는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 편다솜 아나운서께 아. 벌써 당황하시죠? 네, 저번 주에도 자, 질문하실 때마다 쉽게 대답하시면 돼요. 쉽게. PER 200배, 300배인데 왜 투자자들은 팔란티어를 좀 살까요? 그만큼 회사에 기대하고 있는 게 많고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확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성장성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 성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를 주더라도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을 현재 현가로 땡겨 와서 올라가는 네.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향후에 팔란티어도 리스크 포인트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예, 그만큼 사람들이 사는 데는 성장성이라는 아주 좋은 이벤트가 있고,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겁니다. 예. 월가 IB들의 평가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200배가 넘는 밸류에이션과 네. 물론 성장주니까 네. 꿈을 먹고 사는 게 맞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해외 IB들이나 월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월가에서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가장 마지막 장표에 나오긴 하겠지만 50불을 제시하는 기관도 있고요. 높게는 오늘 지금 화면에서 이따가 나올 우리 늘 세게 얘기하는 웨드부시는 160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간 정도 평균은 100불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 평균가인 100불은 현재가보다 낮죠. 그쵸. 네. 지금 142불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되게 이렇게 그 오타쿠 같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예, 주식의 오타쿠고 네. 그렇게 연구를 해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적은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주식의 오타쿠가 되면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 보면 저희 회사가 현재 웨드부시하고 하나증권이 공식적으로 리서치가 제휴가 돼 있어서 네. 웨드부시에서 좋은 어떤 리서치들을 많이 주시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웨드부시의 데니얼 아이브스라고 하는 네네. 예, 기술주 분석의 대가가 있으신데, 이분은 제가 조금 제 의견을 드리자면 조금 늘 긍정적으로 많이 보세요. 항상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제 요분의 의견이 맞을 때는 다 박수치고요. 조금 안 맞을 때는 역시 또 세게 얘기했다가 떨어졌군, 틀렸군이라고 평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들으셔라.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160불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고, 강력한 AI 수요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나는 현재 높은 주가가 계속 견인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앞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뒤까지도 팔란티어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 갈 거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들은 여전히 기존 고객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서비스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건데, 이게 진짜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서 찾기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강력한 해자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지? 라는 거는 제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의 나토와 계약을 했다든지 정부와 계약을 했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앞으로 향후 좋은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140불에서 160불로 상향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하고 나토랑 계약을 하면 네. 가만 보면 너무나 좋다. 이제 정부의 수주까지도 팔란티어가 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근데 나토나 미국의 이런 군사 관련된 건 네. 보안이 생명이라서 네. 오히려 약간 민간 쪽에서의 호환 가능성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팔란티어가 이 세일즈를 할 때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세일즈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제가 뒤에 사례에서 나오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삼성전자의 DS 사업부 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최근에 팔란티어를 차용해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도체 개발 과정이라든지
그 중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조 과정에서 불필요성을 효율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도입을 했는데 도입할 때 삼성전자 측에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공정 자체가 팔란티어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팔란티어 측에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안에서 활용하는 그 저장 공간 자체를 삼성전자 사내에 두기로 했다고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로 절대 나가지 않게 데이터를 원천 차단하게끔 그 안에서만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그래서 그걸 삼성전자에서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 나토 같은 경우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보안이 정말 철저하고요. 그게 새지 않기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뢰가 되지 않았다면 나토에서도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서 네. 그 안에 디테일한 기술은 말 그대로 탑 시크릿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차단하는지는 뭐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보증이 됐기 때문에 외국이나 이런 정부에도 납품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리고 아까 팔란티어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있길래 이 성장성을 높게 보시는지. 일단은 그러면은 장표를 보면서 네.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게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팔란티어가. 근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정부용 B2G 프로그래밍 바로 네. 고담입니다. 예, 이 이름 자체도 심상치가 않죠. 네. 예, 영화 배트맨을 좋아하신다면 고담시. 또 매니아가 나오죠. 고담 시티에서 나온 거기서 유래돼서 지은 이름이에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인문학적인 상상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여기에 있는 CEO나 창업주들이. 그래서 저는 좀 재밌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담 시티를 보면은 고담 시티 자체가 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배트맨이 영웅적인 어떤 모습으로 장악을 하거나 범죄를 소탕을 하죠. 그래서 그 생각에서 접근하셔서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지었고 대테러 시스템, 돈 세탁, 밀수, 마약 거래 이런 다양한 범죄를 사전에 감지하는데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쟁까지 군사용까지 넘어가서 빅데이터나 AI를 통해서 적군의 위치, 잠복 장소, 정밀 타격 장소까지 찾아내서 아까 말씀드린 빈라덴 사살 작전에까지 쓰였는데 네. 요걸 들으시는 순간 아마 또 다 떠오르실 거예요. 최근에 전쟁이 두 곳에서 터졌죠. 네. 네. 네, 우리 편다수 아나운서 어딜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네. 중동이요.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셔가지고 긴장하지 마세요. 쉬운 거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맞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이런 동일한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맨날 뉴스나 인스타에 릴스로 뜨는 게 정말 잔인한데 네. 드론이 가서 러시아군에 폭탄 떨어뜨려서 막 그 갑자기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면서 사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이슈가 터졌을 때 바로 들어가서 우리 거 쓰세요 하고 재현한 게 바로 이 팔란티어고요.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 이게 아까 보셨던 그 창업주죠. 창업주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미 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팔란티어 프로그램을 전장에서 다시 한번 실전에서 도입해서 확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슬픔이 누군가한테는 또 이런 식으로 영리적인 목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야, 저 사진 보니까 네. 미국은 진짜 최고의 비즈니스맨 집단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면박 주더니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뒤에 가서 기업인은 아니야, 내 거 사. 뭐 이런 거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최적의 효율로 낮은 돈을 써서 정확하게 러시아군이라든지 적군을 타격할 수가 있잖아요. 막 총알을 그냥 막 난사했을 때도 적군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를 핀셋으로 효율화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치와 실리는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은 가장 많이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B2B 프로그램인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는 TSMC를 보통 파운드리라고 네. 하죠. 제조를 해주는. 근데 이 브랜드 이름 자체가 파운드리입니다. B2B 프로그램 이름이요. 예, 그래서 이 B2B에서 대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스템인데 정확하게는 팔란티어에서 매출액 5천억 이상의 대기업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각 부서들의 다양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관리해주는 AI 프로그램인데 네. 여기 이제 팔란티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예, 온톨로지라는 기능이 팔란티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거든요. 온톨로지. 온톨로지. 네. 예, 이게 여기 나옵니다.
세상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걸 온톨로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온톨로지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놓으면 컴퓨터와 AI가 그걸 인식을 해서 이 고객사가 원하는 데이터나 이런 거 원하는 결과값을 내줘라고 소위 말하는 주입을 했을 때 빅데이터를 돌리고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결론까지 도출해 주는 걸 갈 때 네. 온톨로지 기능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과정에 또 무한 루프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고 다음 문제 해결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저희는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네.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기업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데이터 마이닝 플랫폼이 파운드리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조금 뒤에 디테일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가 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팔란티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AIP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AIP가 바로 팔란티어가 제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AI 플랫폼이고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조직 내에서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다른 AI가 효과적으로 서로 묶여서 활성화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수월한 AI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핵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진에서 뭐 이렇게 벌써 전 엔지니어가 아니라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선가 데이터를 갖고 오고 모아서 한 다음에 이걸 재가공하고 판단하고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온톨로지화를 시켜서 예를 들면 뭐 테슬라가 어떤 공정을 할 때 이 공정을 좀 더 효율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값을 줬을 때 그걸 효율화해서 생산 인력을 어디다 배치하고 어떤 공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합쳐버리고까지 결론을 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온톨로지, 파운드리, 고담 그리고 LLM 대규모 언어 모델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중심에서 해결하는 결국 핵심은 AIP라는 프로그램이 해주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주요 고객으로 미국 국방부, 네. 워크, IBM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나하나 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래서 잘 되고 있는 건데, 예, 뭐 안 쓰이는 데가 거의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온톨로지 기능이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결국 다방면, 그러니까 팔란티어에 들어오려면 팔란티어 세계관의 적합한 언어 그들의 채널로 바꾸는 게 온톨로지 기능인 네. 것 같고 네.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 쭉 보니까 네. B2B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뭐 B2B부터 시작해서 B2G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발 네. 그리고 기업 이쪽이 가장 현재 성장의 핵심이고요. 네. 이 두 곳에서 양쪽에서 성장이 일어나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하면서 돈을 버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내가 가장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네.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 생겼을 때 누굴 찾습니까? 주님? 변호사를 찾죠. 난 주님 찾는다. 주님도 그렇죠. 네. 근데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솔루션을 주시지는 않죠. 이게 조금 다큐를 받는구나. 술주자 있어. 술주자. 네네. 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좋아요. 생각지 못했어요. 알아들었죠. 이게 네. 제가 다음에 써먹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변호사를 찾고 어떤 특허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변리사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이나 정부가 어떤 해결책과 어떤 현안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때 그거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팔란티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해하면 어떤 기업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주고 문제뿐만 아니라 뭘 하고 싶을 때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팔란티어가 하는 일이다. 나 완전히 이해했어. 네. 팔란티어는 이게 변호사나 변리사들도 결국 나중에 돈을 많이 벌려면 성과 보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약간 고정식으로 고객사한테 월 정액으로 받다가 나중에 프로젝트별 성과 보수 받겠네. 정확하시고요. 사실은 지금은 정말 그 수주, 약간 조선하고 비슷할 정도로 이 업체당 수주의 건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 말씀하신 성과 보수가 얼마인지는 전부 다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블랙박스에 돈을 더 받잖아요. 네. 이게 아까 밸류가 몇 배라고요? 295배에서 300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능하겠는데?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또 장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팔란티어가 최근에 뭐 수주를 따내거나 납품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요게 좀 재밌어서 그냥 한번 갖고 와봤어요. 또 남자들은 이런 거 보면 또 열광하거든요. 예. 그죠. 여성분들은 보면은 뭐야. 저도 뭐, 네, 그냥
저거구나. 지바겐인가 뭐 이런 좀 큰 지바겐인가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 전술용 차량을 10대를 팔란티어가 미 육군에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의 RTX라고 하는 또 유명한 방산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제치고 팔란티어가 따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했고요. 이 그림에서 어느 정도 느껴지시겠지만 이 전술용 훈련 차량 한 대가 사실상 지휘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성 그리고 이제 무인 어떤 흔히 말하는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 하는 험비 같은 그 주변에 뭐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것들을 중간에서 이동하면서 네.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 지휘소 역할을 하고요. 이 타이탄의 AI 그 팔란티어가 도입한 AI 프로그램이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지휘관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판단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폭격해라고도 하기 전에 이미 알아서 지시가 나가서 무인 드론이 폭격까지 끝내는 정도의 굉장히 빠른 아시다시피 전장에서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대단한 게 뭐냐면 날고 있는 그 근방에 있는 수백 대의 드론들을 전파 방해 장치를 날려서 드론들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타이탄이 하고 있는 뭐였죠? 역할이에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EMP? 약간 그렇죠. 오. 네. 자기장 맞습니다. 교란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실전에 투입된 건가요, 타이탄? 네, 지금 이제 도입이 돼서 납품이 시작이 됐고요. 이미 10대가 납품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도 얼마 안 가겠는데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핫한 어떤 이런 것들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게 팔란티어의 모습이고요. 자, 뒤에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사실은 가장 대단한 건 이거예요.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유럽 연합의 나토군에게 네. 이 미국의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납품했다고 한 뉴스가 뜨고 그날 팔란티어의 주가가 약 8에서 10% 급등을 했습니다. 메이븐 시스템을 스마트 시스템. 나토에 납품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미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는 종합 전술 프로그램을 뜻해요. 네. 근데 이거를 미 국방부에서 만들어 달라고 처음에 의뢰했던 건 팔란티어가 아니에요. 구글이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이거를 비밀리에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제 그 구글 엔지니어들끼리 대화하는 어떤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어떤 구글의 엔지니어가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 구글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런 기술을 쓸 수 없다.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발하는 걸 반대한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 나와요. 결국 그 엔지니어는 이제 퇴사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때 구글 경영진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 기술을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구글이 중단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어받아서 개발하고 납품까지 성공한 게 바로 팔란티어예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내홍이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으로 미 국방부의 모든 방산과 전투와 전술이 다 운용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노하우를 유럽의 우방국인 나토에게 납품을 했다. 이건 굉장히 큰 이슈인 거고요. 미국 정부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 이게 기밀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팔아도 돼. 말씀드렸죠. 아까 마쿠에서 이 창업자들이 트럼프를 도왔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파는데도 트럼프의 보이지 않는 외교와 세일즈가 한몫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 정부를 등에 업고 팔란티어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방비 나토에서 GDP의 3%에서 5%까지 늘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를 자주 국방을 해라 해놓고서 뒤에서 따라오는 팔란티어의 청구서네요.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게 정확한 그 협상가이자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트럼프가 늘 해오는 모습이죠. 관세로 협박하고 뒤로는 얻어내잖아요. 네, 기브 앤 테이크. 근데 지금까지는 이 정부 수주와 관련된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민간 기업이랑도 협력하는 게 있나요, 팔란티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 아까 제가 이제 아까 요약으로 짧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용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그런 것들이 투자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었죠. 네네.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팔란티어의 워프 스피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혹시 이거는 김도원 우리 위원님께 네. 여쭤볼게요. 네. 워프 스피드
뭐예요? 혹시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 게임 잘 안 해가지고. 영화랑 관련이 있기도 해요. 그래요? 네. 워프. 어딘가를 뭐예요? 통과하는. 예. 아 그래요? 예전에 스타트랙이나 네. 스타워즈를 보시면 거기에 순간이동? 순간 이동하거나 네. 빠르게 이동할 때 초음속으로 이동하는 뭐 그런 것들을 워프 스피드라는 표현이 나와요. 스타워즈. 맞아요. 네,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근데 이 워프 스피드가 정확하게는 팔란티어가 미국에 있는 자기네들에게 프로그램 쓰고 있는 기업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름을 뜻하는데 워프 스피드의 또 하나의 최근에 쓰였던 이름은 얼마 전 코로나 때예요. 미 정부가 코로나가 터지고 백신 개발을 정말 초스피드로 해서 네. 배포를 했었죠. 그때 그 프로그램 이름도 워프 스피드였어요. 예, 뭐 별로 중요하진 않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속도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워프 스피드를 기업에 적용했을 때 기업들은 어떤 속도를 원할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제가 기업인이거나 오너면 모든 일을 가장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효율화 그리고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가장 기업인들이 바라는 이상향일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팔란티어고 팔란티어의 워프 스피드 프로그램인데 그 스피드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것들이 아까 보셨던 파운드리라는 프로그램과 AIP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뭐 이름이 아까 보셨던 안두릴이라는 그 업체 보이죠? 아까 네. 그 아라곤의 칼 이름이 안두릴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두 번째로 돈을 투자받은 방산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데 안두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무기 체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워크 스피드에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아서 속도가 200배 빨라졌다라는 얼마 전 이 안두릴의 실제 그 기술 개발자가 컨퍼런스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 영상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너무 사례가 많고요. 제가 한 2개 정도 뒤에 장표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 중간에 시티가 보이는데요. 네. 여기 나오죠. 시티. 가장 큰 초대형 IB 은행이잖아요. 네. 시티뱅크가 최근에 여기 나오죠. 팔란티와 뉴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Improve Client Experience.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네. Operational Agility.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업무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 개발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In their Wealth Division. 저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WM 사업부라고 하거든요. 네. 개인 고객들을 관리하는 자산 관리하는 사업부에서 시티의 자산 관리 사업부에서 팔란티어를 도입해서 이거를 고객들 프로그램에도 CRM 프로그램에도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효율화하는 프로그램에도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전 이게 저희 회사에 시사하는 바도 있다고 봐요. 하나증권, 하나은행도 도입하자고요? 팔란티어와 도입하자고요? 도입을 하면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네. 고객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이나 직원들이 현재 쓰고 있는 HTS나 원장 프로그램도 굉장한 향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여기 AIG 보이시죠? 자, AIG 뭐 하는 기업일까요? 보험사? 맞아요. 축구 많이 봤구나. 네. 예전에 박지성 선수 뛸 때 가슴에 네. AIG 많이 붙어있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예, 대표적인 글로벌 보험사인데 AIG가 팔란티어에 여기도 나오죠. AIP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레버뉴가 5년 평균이 더블 2배 이상의 상승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AIG가 보험을 가입하겠다라고 고객이 오시면 이 고객을 보험에 가입시킬지 말지 하는 언더라이팅을 해야 됩니다. 폰이 말하는 보험 심사를 해야 돼요. 네. 아,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암이 걸렸었으면 가입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한 번 보험 가입 의뢰라면 최소 3주에서 한 달이 걸렸대요. 근데 이거를 불과 3-4시간 만으로 줄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험 가입 수가 수천만 건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AIG의 매출이 급등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팔란티어가 굉장히 높은 솔루션을 기업들한테 주면서 이걸 가지고 해결책을 주고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기업들이 너도 나도 찾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는 무슨 기업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한 줄을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위에 써놨죠. 기업의 도지화를 해주는 기업이다. 자, 또 물어볼게요. 우리 편다사 아나운서. 네. 도지가 뭐죠? 혹시 DOGE? 코인? 그렇죠. 뭐죠? 도지코인. 예,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네. 예, 미국의 정보효율부서. 정보를 네. 효율화했었던 부서 이름이에요. 예, 인력도 줄였고 비용도 줄였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엄하게 세고 있는 돈들을 효율하면서 막아줬던 작업을 했던 게 그 도지 부서였는데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그거를 기업의 도지화를 도와준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줄로 이해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점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데이터로 될 수 있는 모든 것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 업체 팔란티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이거 하나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네, 사실 근데 팔란티어 너무 비싸요 지금. 네, 너무 많이 올랐어. 네. 관련된 우리나라 협력 업체 있어요? 협력업체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시간이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얘기 네. 듣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 금방 가죠.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사실 앞에를 건너뛸 수도 있지만 빠르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네. 자, 미국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2개 업체가 있고요. 이게 전기 수륙 이착륙용 항공기를 납품하고 있는 아처 에베이션하고 서프에어 모빌리티예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아처 에베이션하고 서프웨어 모빌리티는 현재 다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팔란티어가 이 항공기를 개발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효율화하는 데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기업은 이렇게 최근에 모빌리티, 아처항공 팔란티어와 손을 잡고 네. 차세대 항공 기술 혁신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서프웨어 모빌리티에는 아예 팔란티어가 지분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저게 찐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2개 기업의 최근 주가가 이렇거든요. 직접 팔란티어가 투자한 서프웨어 모빌리티는 지난주 금요일날 뭐 8.8% 정도 올랐고, 네. 8불 8센트네요. 올랐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처 에베이션은 10불 정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가 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질문하셨던 한국 기업은 어디랑 협업하고 있느냐? 네. 기사랑 화면에서도 나오다시피 HD 현대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게 실제 HD 현대가 어느 정도의 팔란티어와 협업을 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사내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제 뇌피셜로 추측을 해본다면 조선이라는 산업은요 인력의 노동을 갈아 넣어서 배를 만드는 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노동자들의 빨리빨리 얼마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납기 수주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최대한 효율화를 할 수 있게 팔란티어와 협업을 했다면 저는 이 팔란티어와 그리고 HD 현대가 협업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뭐 기사를 찾아보시거나 해도 이 HD 현대가 조선을 설계하고 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팔란티어 걸 도입해서 효율화하겠다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게 뉴스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다른 조선 업체들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이걸 고려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HD현대가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든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쪽 데크에는 몇 명이 들어가서 빨리 붙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이쪽은 쓸데없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쪽 데크에선 빼서 이쪽으로 넣어야 되고 이쪽 배의 앞부분하고 후미 쪽이 어느 쪽에 더 사람을 투여해야 빨리 지내고 이런 것들을 빨리 AI가 답을 준다면 저는 분명히 납기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납기가 줄면 파는 배가 늘어나니까 HD현대의 어떤 실적은 좀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HD현대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지를 좀 기업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살짝 언급드렸지만 삼성전자도 DS 부분이 팔란티어랑 지금 현재 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고 KT 같은 경우도 최근에 네. 팔란티어와 협업을 얘기했다라는 게 최근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네. 팔란티어에 대한 지점장님의 생각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사실은 뒤에 이제 실적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긴 한데 네. IR 실적 같은 것들은 뭐 다 보시면 결론은 하나예요. 실적이 매 분기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요 장표에서 지금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죄송해요. 장표 한 번만 그냥 보여주세요. 네. 예, 이걸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룰 오브 40라는 지표가 팔란티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룰 오브 40가 뭐죠? 자, 여기 나오죠.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한테 매출액 성장률과 에비타 마진을 합친 합이 40%가 넘어가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미 2023년 2분기 때부터 40%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전 최근 분기는 무려 83%가 나왔어요.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 룰 오브 40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성장이 되면 팔란티어의 주가는 어느 정도 우상향을 그릴 겁니다. 중간에 부침이 있더라도요. 근데 이게
잘하는 친구가 계속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 수주가 매번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꺾이는 시점도 있단 말이에요. 쉬어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 룰 오브 40 지표가 꺾이는 분기가 나온다? 그럼 그때는 분명히 주가는 큰 하락이 나올 거예요. 왜냐? 예전에 빅테크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매출액과 순이익 성장률이 꺾이면 둔화되면 그때 빅테크들은 큰 셀들이 나왔습니다. 똑같아요. 그건 성장 기업은 누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룰 오브 40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1차 매도 타이밍으로 보셔야 될 거다. 그런데 그게 끝났다가 아니다. 분명히 쉬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구간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또 밑에서 분할로 접근해서 또 기업을 지켜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테크니컬리하게 짧게 매매하시는 분은 그렇게 대응하시고, 나는 그냥 팔란티어 장기로 볼 겁니다. 는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룰 오브 40가 꺾여서 빠질 때 조금씩 더 사겠다. 이렇게 접근해서 중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가 다른 전략으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팔란티어는 이벤트가 잘 노출이 안 돼요. 왜? 탑시크릿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업하고 뭐 하는 것도 공개를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마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움직여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이벤트 때가 가장 중요하니까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다면 지난 분기 때처럼 실적 발표하고 빠지는 케이스가 나오고, 그 전에 만약에 덜 올라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다면 또 갭으로 상승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 게 팔란티어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래현 지점장이 팔란티어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게 귀에 딱 들어왔는데, 이벤트가 많지만 소리 소문 없이 강하다. 네. 팔란티어가 궁금하면 나 전래현을 찾아와라. 뭐 이렇게 얘기가 듣는 그렇습니다. 네, 모습이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래훈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래훈 지점장님과 팔란티어에 대한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밥보다 투자 하나가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오늘도 참신한 아이디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고요. 내일도 밥보다 투자 하나는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